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오늘은 노동시장론의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를 모아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직업상담사 교육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주소는 카페.다음.net 직업상담, 이게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시험 자료들이 연도별로 다 올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실기 기출문제 풀이 집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문제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갑씨는 자식이 없는 고모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이 갑씨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소득과 여가의 선택 모형이에요. 소득과 여가의 선택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그러네요. 활용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죠. 이제 어때요?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이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40억 원의 재산을 받았는데 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냥 이야기하면 각자 대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경제 이론의 소득과 여가의 선택 모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소득, 여가의 선택 모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무엇이냐? 주어진 시간을 여가로 선택하거나 노동을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자의 효용 극대화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 주어지잖아요. 24시간 밖에 없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24시간 중에서 내가 24시간을 다 놀면, 다 여가로 선택하면 노동을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24시간 일을 하면 여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선택 모형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는 게 그런 모형이죠. 근데 이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여가를 빼면 노동 시간이 된다, 그거죠. 그 모형이었죠. 이때 이제 노동을 택할 것인가 여가를 택할 것인가 사이에 이제 선호 체계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때 이제 여가 소득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가 소득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1차 필기 공부할 때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그렇게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쪽은 여가죠.
여가 소득.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거고,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두 개의 이 무차별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든지 간에 이 소득과 여가를 적절히 조합해서 선택함으로 해서 노동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런 이야기죠. 즉 무차별 곡선에서는 동등한 효용을 주는 여가와 소득의 배합의 궤적을 나타낸다. 이게 그죠.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이 동등한 효용을 주는 여가와 소득의 배합이다. 그런 배합의 궤적이다. 그래서 여가의 증가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즉 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죠. 여가의 감소는 반대로 노동시간의 즉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소득 여가 선택 모형,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답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비노동소득, 즉 타가구원의 소득, 그러니까 비노동소득이나,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소득 이외에 노동소득이나 또는 가구원 중에서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때는 노동자는 시장임금률선과 개인의 여가선택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 그러죠. 만나는 점, 그 말은 뭐냐면 시장임금률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내가 노동을 하려고 나갈 때 시장에서 나에게 주겠다는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표시를 한다면은 시장임금은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죠. 시장임금률선. 그랬을 때 이 시장임금률선과 이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노동자는 시장에 참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이거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여가를 줄이고 소득을 많이 늘리고 싶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나에게 주겠다는 임금선이 하고 맞지 않으면, 임금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일하러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만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이제 있을 때, 비노동 소득이나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을 때는 동일한 임금률 조건에서 비노동 소득, 노동 소득 또는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노동 소득이 있을 때는 시장임금률 선에 맞을 때는 내가 노동을 하지만 비노동 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는 그냥 노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준다.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40억 원의 재산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비노동 소득이잖아요. 비노동 소득이 생겼을 때는 내가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전부 놀고 먹어도 시장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노동을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답을 쓰려면 이렇게 1번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나올지 써라 이거죠. 결정은 경제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려 했으니까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유산, 여기 유산이죠. 이건 비노동 소득에 해당하죠. 유산으로 인하여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갑시의 효용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이것만 쓰면 되죠. 잠깐만. 답은 이것만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면 점수 다 나와요. 이거는 이런 거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쓰는 건 아니고, 물론 이런 거 쓸 자리도 없어요. 시험에 여유가 없고, 이거는 이 답을 내가 쓰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는 2010년도에 연예인 A양이 대기업 외동아들 B씨와 결혼을 할 때, 대기업 외동아들이니까 이제 돈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연예인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소득 여가 모형을, 선택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셔. 똑같은 문제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란 아까 그대로 다시 복습을 하면 주어진 시간을 여가로 선택하거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효용 극대화하는 노동자의 효용 극대화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 그걸도 보조 설명하는 거니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 읽어 보시면서 그 심화시켜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노동 소득이나 또는 가구 중에서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때는 이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이 시장 임금률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제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없을 때, 있을 때, 이런 경우죠. A양이 이제 대기업에 외동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의 노동 소득이 없어도, 연예인 소득이 없어도 이 남편의 소득으로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답은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죠. 연예인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서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A양의 효용을 크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가를 선택한다, 노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 비슷한 똑같은 문제죠. 여기도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400억 받게 된 남자,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소득과 여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선택하세요, 설명하세요, 이죠. 자, 이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질지 여부는 마찬가지죠. 직업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이유가 뭐냐? 유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다 이게 전제는 이거죠. 소득과 여가 선택 모형을 활용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걸 떠나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하는 게 즐거우면 일하러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자꾸 교재를 보시면서 되풀이 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을 쓸 수 있는 훈련,
필기도 마찬가지였고 실기시험도 이거 반복 학습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공부들이죠.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그걸 내 거를 만들어서 써볼 수 있는 훈련,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여가와 소득 선택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른,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실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불확실한지를 판정하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자, 이것도 우선 그 답보다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문제에. 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가가 정상제일 때하고 여가가 이게 정상제일 때하고 열등제일 때하고 이게 또 답이 갈라진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죠. 그러니까 여가가 정상제라는 거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여가를 더 많이 쓰는 거고, 그죠? 여가가 열등제라는 것은 여가가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여가를 더 줄이는 것이 열 때는 그게 열등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 여기는 이제 여가를 재화와 같이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재화일 경우에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걸 덜 소비를 하는 거죠. 돈이 없었을 때는 그걸 많이 쓰는데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거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다른 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소비를 더 늘리는데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그거 안 쓴다 이런 이 개념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정상제일 때는 일정 시점까지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 말은 무슨 의미? 여가를 많이 쓰면 기회비용 즉 손실 비용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내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을 뭐 20만원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 있는 20만원을 내가 못 받게 될, 그러니까 여가를 선택했으면 여가 선택하는 대신에 그거를 내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회 비용이죠. 이게 아까워서 이게 커져서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즉 여가를 안 쓰고 일을 하게 되죠. 노동으로 대체하는 그 효과가 그게 이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죠.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노동을 늘리게 되지만 임금이 계속 더 올라가면 점점 더 올라가면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실질 소득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효과. 이거는 소득 효과 이런 얘기죠. 발생해서 노동을 줄이게 된다. 이때 이렇게 되면은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곡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 예, 다 하셨죠? 1차 그 시험 공부하실 때 다 했기 때문에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그죠? 소득 효과는 임금이, 즉 소득이 향상되면 노동 시간을 줄이더라도 구매력에는 큰 변동이 안 생기대요. 없고 또 여가 문화활동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경제활동을 줄인다. 이게 소득 효과다. 그러니 소득 효과.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만 정리를 하면은 소득이 올라가면 노동을 안 한다.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이 대체 효과,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따른 손실 기회가 생기죠. 기회 손실이 생기는데 기회 비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노동 시간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소득 효과,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 의하면 노동 소득 그 곡선은 우상향으로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이 소득 효과 때문에 어느 시점에 소득이 일정 시점까지 올라가면 이게 후방 굴절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쪽은 노동 시간이, 이쪽은 소득, 이죠. 그러니까 이 굴절하는 이 점까지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지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자꾸 늘리는 가는 시간이고, 이 시점부터는 후반 굴절하는 이 점부터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노동을 줄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게 더 크니까 이렇게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후반 굴절 곡선이 나타난다. 이런 이론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가가 이제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일 때, 열등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이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우상향하는 후방 굴절 곡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항상 우상향한다, 이게. 후방 굴절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열등제로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답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불확실하다. 왜 불확실하냐? 여기서는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전제를 주지 않았죠. 모른다, 이게. 근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뭐 답은 정확히 되지만, 그러나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가 발생해서 노동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반 굴절하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은 상향한다. 후반 굴절이 안 생기고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쓰면 더욱 좋죠. 근데 이걸 잘못 이제 헷갈려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쓸 자신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끊어서도 답이 틀리는 건 아니죠. 불확실하다. 왜?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해도 괜찮은 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알고 그게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모르면 이런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런 훈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거죠. 여가가, 자, 이번엔 열등제라고 전제를 주었어요. 여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열등제라는 거죠.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 효과는 항상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죠. 항상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 효과는
이제 달라지죠. 여가가 정상제일 때하고 열등제일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게 이제 키가 되는 거죠.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가 소비도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등제일 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가 소비가 감소하고, 열등제니까 감소하고 노동 공급을 증가한다. 덜 놀고, 다른 말로 하면 놀지 않고 노는 시간 줄이고 일을 더 해서 수입을 더 늘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면은 즉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소득 효과도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잖아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우상향하고 후방 굴절 곡선이 도출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판정은 참이다. 열등제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말은 참이다. 이유, 열등제라면 소득이 상승할수록 여가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지. 감소한다. 여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거죠. 여가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 공급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 시간도 증가하는 형태, 즉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거의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점수 다 배점이 이게 몇 점으로 배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점이 막 이런 보통 한 6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되죠. 그럼 6점 다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